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스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아시다시피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메타 때문이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실적 시즌 끝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GDP 발표, PCE 발표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뭐 이 정도는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벤트가 많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오를 만한 주식을 찾고 그냥 열심히 버티는 것밖에 없겠죠. 오늘은 또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앞으로 오를 주식은 또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럴 때일수록 공모주 수익이 더 달콤하게 했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HD 현대마린 경쟁률 200대 1, 참여기관 2021대 1, 공모가는 공모밴드 상단에 확정이 되었고 의무 확약 비율이 무려 45%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마도 KB, 신한, 하나 이 정도에서 청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레인 시간에 예상 배정 수량을 오늘 마감 기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레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선물에서는 무려 나스닥이 1%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메타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테슬라가 좀 캐리해주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유물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며 다른 기업들은 눈치 보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1분기에는 살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지만 2분기 예상치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메타는 시간에서 20% 가까운 하락, 그리고 다른 AI 관련주도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도 다이내믹하겠네요.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주가가 하락합니다. 야, 이게 선반영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메타의 하락에 따라 AI 관련 매출 걱정, 이러한 악재도 생겼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일단 올해 1분기 매출 12.4조, 영업이익 2.8조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4% 증가로 역대 1분기 실적 최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확실한 서프라이즈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최근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에도 반응하지 못하면은 반도체가 조금 더 쉬어갈 수는 있겠군요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K하이닉스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지금 현재 디램, 낸드 모두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며 연말에는 타이트한 수준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 HBM 관련된 애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밑에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모두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남아있을 텐데, 앞으로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보다는 삼성전자 그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반도체를 좋아하신다면 하나만 몰빵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혹시나 하이닉스만 사고 싶다,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만 떼서 3전 또 같이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6나노 공정 시작합니다. TSMC에서 26년 하반기부터는 1.6나노 공정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돌입할 것, 이렇게 깜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A16 기술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원래 TSMC의 계획을 보자면은 내년에는 2나노, 그 다음에 27년에는 1.4나노, 이 두 개는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죠, 26년 그때부터는 1.6나노를 추가시켜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나노와 1.4나노 계획은 이미 맞추고 있었지만 1.6나노 공정은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혹시나 TSMC가 더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3전에서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나 잊은 거 아니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50만원이었던 친구가 10만원 초반으로 돌아오며 뭐야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착시를 만들어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반납하고 이러다가 음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는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겉텀이라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마침 테슬라도 좋은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잘 움직여주기를 조금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가성비 식사가 좋아요. 저도 싼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제 마음속 식사 적정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면은 진짜 어지간히 마시지 않는 이상 그냥 10,000원보다 조금 싸고 적당한 맛을 먹는 게 더 행복한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가심비라고 하죠. 아마도 여기에 공감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요즘은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저렴한 식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점심시간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다고 하는데 다들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저렴한 식사를 하러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마트에서는 가성비를 챙긴 식품이 잘 팔리는 모습에 추가 상품을 준비하는 등 저가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범죄도시 벌써 100만. 야, 어제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하며 아마 이번 주 주말쯤에는 300만 돌파 소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러 가는데 재밌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범죄도시의 평가는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하며 장이수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너무 재밌다고 평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자, 증시도 별론데 이런 거 보면서 잠시 뇌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도 오늘 갔다 올 테니 혹시나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분기 GDP 1.3% 성장 서프라이즈.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수출 회복, 민간 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 2.1%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작년 1분기부터 0.3, 0.6, 0.6, 0.6 성장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1.3을 찍으면서 확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출, 소비, 건설 투자 회복세가 있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니까 증시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개청이 되는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 궤도 투입 위성 발사, 달 착륙선 예비 모델 발사, 달 착륙선 최종 발사 등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간 주도 발사 서비스 등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요즘 슬슬 단어가 들려오고 있죠. 이 자율주행 시행을 위해서는 초연결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초연결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만큼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히론들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이소가 화장품을 열심히 팔고 있다는 소식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성비 화장품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때 가장 잘 팔렸던 게 바로 리들샷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이을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손앤박의 아티 스프레드 컬러밤이라는 상품인데 판매 시작 후 초도 물량이 2주 만에 완판이 되었고 저는 잘 모르지만 명품 샤넬 제품인 립앤 치크밤과 비슷한 발색을 보여 가성비템, 샤넬 저렴이 이러한 단어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장에 가도 구경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소에서 히트 제품들이 나오면서 다이소 뷰티는 올해 1분기 동안만 전년비 150% 성장했는데 앞으로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죠. 바로 삐아라는 기업인데 이름이 정말 귀염뽀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색조 화장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최근 화장품이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상장하고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어쨌든 이 삐아는 어바웃톤, 에디삐, 이글립스 이러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가가 19,070원인데 오늘 23,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워치 7 혈당 모니터링 가능할까? 올해 7월에 갤럭시 워치 7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AI 웨어러블을 통한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고 있으면 수면,
혈압, 신체 활동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당뇨 등 잠재적 질환에 대한 조기 신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만 신뢰도가 뭐 그렇게 높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FDA는 피부를 뚫지 않고 그냥 겉에서만 측정하는 비침습형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갤럭시 워치 7도 도와줄 뿐 그게 뭐 100% 확신한다 이 정도 제품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3자는 AI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갤럭시 워치를 쓰면서 내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갤럭시 워치 값 그 이상을 뽑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틱톡 강제 매각법 서명.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최대 1년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는 서비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한편 틱톡 경영자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소송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앞서 2020년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률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이 뭐 당장 퇴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까지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겠죠. 이렇게 연체율이 오르자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들은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지며 지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은행의 손실 흡수율도 과거보다 개선되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LG노텍. 요 친구 바닥에서 겉터양 터지고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시기 바래요. 전방 IT 수요 둔화를 직격으로 맞은 LG노텍. 이때까지 주가름이 아주 메롱이었습니다. 얼마 전이 바로 뭐 최저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하지만 호실적이 나오면서 증권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실적을 보면은 전망치보다 영업이익이 30% 정도 잘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겉토양 이후 오늘 같은 장에도 오늘 또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LG노텍의 지금 주가는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오는 6월 애플의 WWDC 이벤트가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LG노텍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도 이런 장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티의 창원 본사를 방문해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첫 SMR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찰을 통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앞서 23일 루마니아와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양국의 그 협력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원전주가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데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으로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하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투자 비용, 그 다음에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며 대략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은 좀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으며 게다가 중요한 거는 중대 사고 발생 가능도 더 적기 때문에 혹시나 원전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원자력 관련주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엔솔 결국 투자 줄입니다. 2차 전지기는 가혹한 소식이죠. 저점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 중인 와중에 LG엔솔이 당초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 규모를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엔솔은 컨퍼런스콜에서 설비 투자 집행 규모를 다소 낮추고 공장 가동률 개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2분기도 수요 정체 및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의 부진도 LG엔솔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은 타 고객사양 전기차용 매출 증대를 노력하겠다까지 말하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테슬라가 좋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아마도 2차 전지에도 좀 빛이 오지 않을까, 햇빛이 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